환영합니다. 저는 포코 M8를 사용하는데 오늘은 이 기기에서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려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아래로 스와이프 하세요. 그러면 토글 메뉴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화면 녹화기가 보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토글들은 어떤 라벨도 표시되어 있지 않으니 기본적으로 아이콘을 찾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인데 카메라처럼 생겼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편집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름이 목록에 보이도록 토글을 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글을 켜면 이제 라벨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화면 녹화 토글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면 적어도 여기에서 아래로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모든 것들, 플러스 아이콘이 있는 것들은 목록에 추가할 수 있는 토글로, 이 항목들은 기본적으로 추가되어 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원하는 항목을 찾으면 플러스 체크마크를 클릭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토글이 보이면 처음에는 길게 눌러서 바로 설정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상도처럼 변경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미 가장 높은 해상도로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바꿀 게 없습니다. 저는 1080p 비디오 화질로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6메가비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최대 10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100은 특히 1080p에서는 완전히 과한 설정입니다. 하지만 24 정도로 설정해서 이미지가 더 선명해지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32가 최대치입니다. 32를 넘기는 건 전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가비트와 함께 프레임 레이트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네마틱이 아닌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24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예전에 썼던 형편없는 하드웨어를 변명하기 위한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건 60입니다. 90은 과한 설정인데 실제로 휴대폰이나 아마 집에 있는 컴퓨터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활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는 90을 절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0을 초과하는 프레임은 기기 저장 공간만 낭비할 뿐이고 실제로 시청할 때는 전혀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0이 사실상 가장 적합한 수치입니다. 추가로 사운드 설정 옵션도 있는데 시스템, 마이크 또는 없음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면 방향은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세로 또는 가로로 변경할 수 있어서 영상을 항상 해당 방향으로 녹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무엇을 녹화하고 있든 상관없이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로 모드의 무언가를 녹화하고 있는데 화면 방향을 가로로 고정해 놓았다면 지금 녹화를 시작하면 이 페이지가 녹화 화면 전체를 채우지 않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만약 이걸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한번 볼게요. 사실 이걸 흉내낼 필요도 없네요. 그냥 직접 녹화하면 되니까요. 내가 바보였네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화면 방향이 가로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방향이죠. 이제 이걸 저장하고 여기서 보면 여기에 뭔가 보호 기능이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영상이 강제로 양쪽에 검은 띠가 생겼죠. 가로 모드로 녹화하면 가로 모드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가 조정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녹화하면 실제로 화면이 뒤집히나? 아니요, 뒤집히지 않네요. 좋아요, 괜찮네요. 그러니까 N에서 녹화할 때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아두세요.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띠가 나타나는 방식은 이미 세로 모드로 되어 있는 것을 녹화하기 시작할 때 생깁니다. 그리고 강제로 가로 모드로 녹화하면 검은 띠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콘텐츠를 열고 전체 화면으로 전환하면 전체 화면은 보통 가로 모드로 전환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제로 녹화 화면 전체를 채우게 됩니다. 또한 자동으로 설정해 두었더라도 설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자동을 선택하면 여기에도 약간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화면 방향을 부분적으로 유지하게 되고 화면을 전환할 때 약간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녹화를 시작한 후에 무언가가 가로 모드로 전환되면 녹화 화면도 함께 전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약간 애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세로 모드로 녹화를 시작해서 재생할 때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게임처럼 가로 모드로 전환되는 앱으로 바꾸면 게임이 화면 전체를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보게 되는 것은 화면이 옆으로 돌아가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화면 방향이 여전히 세로 모드로 유지되면서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걸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면요. 그리고 실제로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자동 세로 모드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가로 모드로 실행되는 무언가를 열어보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마 게임이 됐네요. 지금 로딩 중입니다. 이제 이미 가로 모드입니다.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걸 다시 닫겠습니다. 그리고 오버레이와 상호작용해서 녹화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얻게 될 결과는 아직도 양쪽에 검은 띠가 남아있네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참고로 지금은 전체 화면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전체 화면입니다. 왜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아마도 설정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자동으로 설정해 놨는데도 계속 가로 모드로만 녹화가 되네요. 그렇죠? 네, 자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만 생기는 버그인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처음 시작할 때 검은 띠 없이 그냥 녹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애플리케이션을 열어서 조정이 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저처럼 검은 띠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건 그냥 뭐랄까 일종의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어쨌든 이미 제가 녹화를 여러 번 시작하고 멈추는 걸 보셨죠? 이건 여기 빨간 원을 눌러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폴더를 이용해서 화면 녹화 영상을 보고 있었지만 이게 녹화 영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이 창을 닫으면 당연히 이 버튼이 없어지지만 그럴 때는 갤러리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샤오미의 갤러리 앱이 정말 훌륭해서 저는 사진 앱보다 이걸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화면 녹화 영상은 메인 탭에서 바로 볼 수 있지만 두 번째 탭인 앨범으로 들어가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샷과 화면 녹화라는 앨범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 스크린샷이나 화면 녹화를 어디서 저장했는지에 따라 이 두 가지 카테고리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영상에서 제가 녹화한 모든 화면 녹화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